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재판이 지난 월요일에 시작이 됐죠. 앞서 보신 것처럼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 고유정에게 분노한 시민들이 머리채를 잡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이는데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고유정의 변호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유정 측 변호인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도 물러섰듯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광선 변호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여론이 고유정을 너무 빨리 악마화를 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까지 지금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유정 변호사가 이제 변론을 과정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추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이제 연관 검색어 또는 이제 검색어 과정에서 뭐 뼈랄지 그런 거 있으면 감자탕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검색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고유정이 그 전 남편으로부터 과도한 성적인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피해를 입었고 또 현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그 가정폭력을 당해가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를 보면 이제 고유정이가 오히려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라는 건죠. 원래 이렇게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의 의뢰인이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변호사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더 불리해진다. 이건 그래서 설득을 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변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양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뭐 어차피 의뢰인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뭐 의뢰인이 주장한 대로 해주지 하면서 형식적으로 의뢰인 주장을 갖다 변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 경우가 본인이 피고인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몰입이 돼서 주관적으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유정 씨에 관련된 변호인을 보면 본인이 거의 고유정화 돼 있다. 저는 세 번째 유형인 것 같다. 완전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지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꺼내면서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형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문성에 좀 의문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 못하고 피의자 의뢰인에게 몰입돼서는 재판의 어떤 성공률은 거의 없고 지금 뭐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사건의 발단을 전 남편의 과도한 성욕 탓으로 몰아가며 어쩔 수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편의 소설을 봤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런 주장은 참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 남편 측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이 살인죄 자체를 부인하려 한다. 이런 게 이제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의 입장인데요. 최평론가님 보실 때 사실 좀 고유정 측이 예전에 살인 혐의 등을 인정했던 모습과는 좀 상반되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유정도 법적인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고요. 변호사가 고유정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고유정의 입장에서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었더라. 이게 팩트라면은 주장할 법합니다. 법정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우리가 모르던 주장이에요. 자, 살해당한 전 남편이 과도하게 어떤 성적인 압력을 고유정에게 가했다. 또 새로운 거, 현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그 결과 고유정은 사회적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가부장의 압력에 의해서 전 남편, 현 남편에게 모두 다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이 스톡홀름 신드롬은 인질 범에게 동화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 위축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는 상반돼요. 뭐냐면은 이 전 남편의 가족에게 이 아이가 탄생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와서 만지니까 남편에게 휴대폰을 던졌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현 남편이 고유정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다 공개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죽어버리겠다 하는 극단적인 얘기가
고유정 측에서 주로 나옵니다. 네. 오히려 남편은 달래는 입장이죠. 네. 이걸 보면 그렇게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압박당했던 아내의 모습인가 싶고 네. 이번에 그때 자신은 임신 그리고 중인 또- 줄 알았다라는 예. 얘기도 나왔는데 맞아요. 예. 이게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네. 전날 술을 네. 마시거나 그래서 한 것은 고유정 치킨에 맥주를 먹던 모습도 공개가 최근에 됐잖아요. 이걸 보면 범행 고유정이 전에요. 본인이 예. 임신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놀라운 장면들이어서 네. 이 변호인 측의 입장을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가 어떤 논리가 주장된다면 참 끝도 좋겠다는 없습니다.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고유정의 재판 어떻게 될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